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5월 5일 5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분석해 볼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현재 이제 코인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들을 좀 같이 알아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이랑 뭐 아이오타, 그다음에 STP, 이오스 이렇게 네 종목 좀 같이 재료랑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발표일이 있죠. 그래서 5월 8일 날 미국의 금리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금리 발표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코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1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어쨌든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94K 자리를 어떻게 보면 거의 껌 발라놓은 것처럼 무조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게 만약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이거는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유지를 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 영상도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좀 찾아놨는데 이제 유튜브 방송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린 영상 중에서 이제 이게 6일 전에 제가 4월 29일 날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여기서 물려있는 개미들을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제 금리 발표하는 5월 8일 날 자리까지, 이 5월 8일 날 자리까지 만약에 위로 한번 터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94.9K 그리고 94K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금리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강하게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랑 대조를 해가지고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5월 1일 날 이제 2% 정도 상승이 나왔고 눌림목을 주면서 이 추세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싱크로율,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상승의 흐름과 하락의 흐름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피보나치를 이제 확인을 좀 했을 때 이게 고점에서부터 이 저점 라인까지 좀 본다면 여기서 0.618 정도 되는 라인, 뭐 86K 자리 혹은 여기서 이거를 1이라고 넣었을 때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이 단가가 이제 0.618 자리, 뭐 90K라든지 87K 자리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한번 튀어주면서 94.9K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100K 이상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 발표가 얼추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어쨌든 이제 5월 1일날 2일날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볼륨 거래량 차트를 좀 본다면 거래량이 사실은 이게 좀 어제 자리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좀 마이너스 1.6% 여기 하락까지 밀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어제 만약에 거래량이 완벽하게 죽어가지고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조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의 흐름으로 더 무게를 좀 둘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제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마감 그리고 내일까지는 봐야겠죠. 이게 정확하게 94K 요 일봉의 이 저점 추세선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가 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본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점이 버리고 가볍,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1시간봉에서 241선 이 흰색 선 있잖아요. 이 흰색 선 자리를 지금 강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 흰색 선 자리는 주가가 이 상승을 급등을 나오기 전에도 계속 지지를 한 구간이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한번 눌림을 줬을 때도 241선 자리는 지지를 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241선을 이탈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V자 반등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1시간봉 상에서 94.4K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좀 다소 긍정적인 부분은 이 94K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RSI가 저점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RSI 고점 또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과 상승의 뭔가 두 가지에서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93.8 요 자리 손절 잡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으로 95.4나
아니면 96K짜리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1시간봉 상에서 장기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를 한다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6일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이제 일목균 금리 발표 때 94.9K 자리를 지지하면서 N자로 상승이 나오면서 100K까지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3.7K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비트코인의 좀 숙명이 있겠죠. 그래서 93.7K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4시간봉 상에서 이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에 요 지금 보시면은 얇아지는 이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92K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의 끝자리 89K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봉상에서 RSI도 저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4시간 봉상에서 이제 구름 매물 그 RSI도 골든 크로스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저점 추세를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21선을 기다렸다가 21선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고 강한 상승으로 이 하락을 전부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또 긍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음봉의 세계가 하나도 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밀린다면 이거는 고점에서 음봉의 세계가 출현을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호재가 없이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계속 이제 89K 자리까지 흐를 수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오늘 이제 미국의 미장이 열려가지고 나스닥 열리고 미장 열리면서 강하게 5일선이나 7일선 자리라도 회복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94.8K를 회복해준다면 이 저점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별 호재가 있는 알트코인들을 좀 본다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올해 5월 7일 날 거의 확정이 됐죠. 이게 사실은 2024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프로젝트이자 좀 그런 호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어쨌든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말이 바뀔 수도 있죠. 전날까지. 하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주가가 이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주봉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봉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강력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이게 여기 지금 자리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사실 차트 모양이 그냥 예정대로 되면서 역헤드 숄더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21선 220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달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우리나라 차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300만원짜리까지는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리움이 그 300만원 선까지 회복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는 이 시점 동안 알트코인의 강한 불장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17% 정도 되는 상승 폭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ERC20 코인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거의 다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인들이 왜 밈코인이 올라가고 왜 지금 이제 신규주들이 올라가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솔라나 기반이에요. 그래서 솔라나 기반이고 밈코인들은 이제 솔라나를 구매를 해서 솔라나를 어떻게 보면 소각을 하면서 이제 밈코인으로 바꾸는 그러면서 이제 밈코인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밈코인들을 시장에서 막 서로 구매를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계속 악재가 뜨면서 이더리움 해킹이 뜨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상패가 되니마니 하는 이런 시점에서 9코인들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ERC20 이런 코인들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 이제 밈코인으로 자기 만찬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밈코인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가 없는 신규주들이 또 강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뭐 AI 관련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이제 AI 코인들이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우리 많이 물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든지 이거 뭐 이것도 불장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선동 아닌 선동을 해서 이게 엄청 좋은 코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서도 많이 보이던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그 제일 먼저 그 상승이 나올 수,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오를 수 있는 코인이 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예요. 여기서 역헤드 숄더가 뜬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강한 슈팅 나온다고 했을 때는 34,000원이나 3만원짜리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저점 추세가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이라서 얘는 여기 그 22,000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단기적으로 요 저점 추세선이 역헤드 숄더의 머리 깨지는 구간이랑 일치를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깨지면 그냥 던지고 나오고, 지금에서 만약에 떨어질 때는 좀 모아갈만 하죠. 이거는 22,200원 정도 손절 대신에 이제 손절을 칼로 잡아야 돼. 알트코인은 손절 안 잡으면 계좌가 막 마이너스 막 50% 100% 되는 거 순식간이라서, 이렇게 내가 분할 매수는 하되 손절은 무조건 잡고, 그리고 웬만하면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좀 가볍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너무 위에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타 코인인데,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그 뭐 메인넷 하고 뭐 이런 이제 테스트넷 하고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 순서인데,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대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앞으로 해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 리워드 있죠. 아이오타 스테이킹 리워드 위드 10에서 15% API 앤드 뭐 무비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기존의 아이오타의 그 스테이킹 기능이 있잖아요. 아이오타 스테이킹이 뭐 4%에서 많게 5% 줬다면 이거를 10%에서 15%로 늘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호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ISO 코인이기도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스테이블 지금 정책이랑도 얼추 맞아 떨어지는 이제 ISO 관련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호재가 좋은 호재가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모아가셔도 돼요. 지금 비트코인도 바닥이고, 나는 이제 어떤 코인을 좀 중장기로 사고 싶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이 코인 시장을 뭔가 역사의 한 획을 그냥 재패를 시켜줄 거다 라고 믿으면 트럼프를 믿고 ISO 코인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리플,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트럼프, 밈코인 이런 거는 그냥 잡으셔야죠. 근데 이제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월봉이나 주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월봉상에서 지금 61선 아래에 있는 모양이고, 다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매물 소화를 엄청 많이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61선, 그러니까 487원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면 위로 그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진짜 뭐 몇 배, 2배, 3배 가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아이오타가 좋아서 아이오타가 뭐 2배, 3배 가려면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지금 자리에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뭐 마이너스 50% 가는데 아이오타 혼자 갈 수는 없는 거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멈춘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불장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돼서 알트코인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아이오타 같은 거 이제 스윙으로 중장기로 살살 사 모아 가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단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오타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차트를 좀 본다면, 주봉도 솔직히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아닌데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좀 차트 흐름을 본다면, 이게 지금 보셨을 때 여기서 저점 추세를 높이는, 주봉의 저점 추세를 높이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개미털기를 지금 쌍바닥을 하고 난 이후에 구름 매물대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61선이랑 21선을 지지를 좀 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 267원만 손절 잡고 여기서 그냥 살살살 모아가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깨져버리고 내려간다면 아마 비트코인이 94K가 깨지면서 다음에 89K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림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 아이오타가 277원이 깨진다? 그럼 비트코인도 89K까지 내려가거나 87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94K를 지지하면서 그냥 바로 100K 간다면 아이오타는 지금 자리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아요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눌림목 잡으면 뭐 이거는 그 언제 이때가 만찬이잖아요. 서밋이잖아요. 3월 2일날 서밋 이 윗꼬리 매집봉 자리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서 450원, 48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요타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STP인데 STP는 이거 제가 80원 자리에서 진짜 이틀 전, 3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얘기하면서 분석을 해드린 그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이제 매수를 한 1,500만원어치 했었고, 물론 이제 뭐 한 10% 15%인가 밖에 못 먹었지만 지금도 뭐 계속 신고점으로 막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을 좀 본다면 이제 여기 STP가 이제 검색기에 좀 떴었고, 그러면서 이제 U자형의 여기 지금 보시면 일봉이 역헤드 숄더에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어떻게 보면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때 지금 코인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거 다 업비트 거래량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코인들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에서 바이낸스 그 스팟 일봉상에서 U자형의 컵핸들 패턴이기 때문에 밑으로 손절라인 마이너스 14% 잡으면 충분히 이 올라간 만큼의 상승이 가능하다. 왜냐면 U자형 패턴, 컵핸들 패턴의 목표가는 이 U자형을 만든 바닥에서부터 컵 손잡이를 만든 고점까지의 이 상승폭만큼 하락세기를 돌파했을 때 상승을 한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이 정도 상승폭은 나올 수 있지만 많이 먹기 위해서는 손절도 한 15%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잘 해가지고 좀 매매를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시간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제 STP 같은 경우는 무료 분석도 굉장히 많이 했던 코인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112원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구름매물대 여기 상단까지 좀 돌파를 나와주고 있는데, 얘는 어쨌든 5월 19일 날이라고 하는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5월 19일, 그러니까 5월 한 19일 한 오전 9시나 5월 18일까지만 매매를 하시고 그만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입출금 지원 중단하면 한 번 정도 더 튀겠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튀고 제로 소멸이 되거든요. 괜히 여기서 재수없게 물리면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전에 리브랜딩이 제가 이제 코인을 되게 오래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많이 봤잖아요. 리브랜딩도. 예전에 이제 리브랜딩을 했던 코인이 대표적으로 여기 이캐시라고 있어요. 얘가 원래 비트코인 ABC거든요. 이캐시 코인이 리브랜딩을 하는 그 고점이 가격이 정확히 고점이에요.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리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 시장, 코인 바닥에서 엄청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브랜딩이랑 이제 메인넷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좀 코인판에서 제일 좋은 호재거든요. 리브랜딩이랑 메인넷이. 근데 좀 둘이 성향이 다른 게, 리브랜딩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메인넷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보다는 이제 뭔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조금 이제 연속성이 있는 호재예요. 그래서 메인넷이 떴다? 그거는 물론 초반에는 메인넷이 떴을 때는 슈팅이 나오고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거 가격보다 더 올라가요. 근데 리브랜딩은 그냥 그게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많이 오른 상태인데 STP를 얘기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당하지 말라고요. 지금 5월 19일이라고 이미 잡혀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나 80원대 거래했던 코인을 여기서 당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 또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거 진짜 적당히 매매를 하셔야 되고, 5월 19일 이후로는 조금 매매를 줄여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오스인데, 이오스도 리브랜딩, 볼타 리브랜딩이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지금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도 볼타 리브랜딩이 돼 있고, 지금 5월 7일 날까지, 그러니까 5월 7일 전이든 5월 7일이든 거래소들은 리브랜딩에 대한 지지를 발표해야 됩니다. 이 날짜에 변경사항과 새로운 이오스 토큰의 티커를 자세한 설명하는 공식 제안이 공개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딱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아직 발표 전이거든요. 5월 7일이니까. 지금 오늘 5월 5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STP를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다가 딱 이거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STP는 공식적으로 이게 공지사항에 떠 있잖아요. 그 수합 시점이랑 이제 입출금 정지. 그러니까 입출금 막히는 날까지는 올라요. 왜냐면 입출금 막는 게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출금 막을 때까지는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안 떴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얘는요. 이거 2024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재료가 터지기 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오기 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4일부터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5월 28일 날 이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야 돼. 그러니까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이오스 차트가요. 우리가 봤을 때 차트가 나쁜 차트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봉상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최근에 이제 2024년 12월 달에 이 고점이 앞에 매물대로 소화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앞에 소화를 한 요런 차트인데 근데 이제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재료가 뭔가 선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리브랜딩에 대한 가장 최초 날짜라고 할까요? 가장 최초의 날짜는 4월달, 2월달 요때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리브랜딩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오스가 700원부터 150원까지 100% 오른 건 맞아요. 100%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에서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우리가 MM이라고 하죠. 마켓 메이커 세력들이 이 이오스라고 하는 차트를 바닥에서부터 100%, 50% 이상, 100% 이상 매집을 하면서 털고 나갔냐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세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털고 나갔냐 안 나갔냐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 자리에서 이오스의 우리가 차트를 본다면 어쨌든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했잖아요.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소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U자형의 패턴이 좀 보이고 U자형 컵핸들 패턴이 보이고 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평 자리랑 구름 매물대 자리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놓고서 만약에 950원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먹으면 이거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 앞에 매물대도 소화를 했고 정고점도 뚫었고 거래대금이 터졌고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 물량을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괜히 이거를 거래대금을 터져가지고 앞전에 이제 피보나치 1, 2, 3 여기서 N자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림목 줬다가 쌍봉 만들려고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하진 않아요. 이거는 아직 3파동이 안 나온 차트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피보나치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차트를 본다고 하면 요게 지금 요렇게가 거든요. 요렇게 여기서부터가 1이고 여기서부터가 1이고 눌림을 0.236, 0.382까지 줬다가 상승 한번 나오고 자 지금 요렇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오스가 지금 요런 모양으로 보시면 저점 추세를 이 상승 1을 만들었던 이 상승 추세 기준으로 저점 추세선을 계속 그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저점에 대한 이 저점 추세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얘는 손절 라인이 여기 1이에요. 1이 전고점이니까 이 1만 이탈되지 않으니까 0.666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거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뚫었고 전고점을 뚫고 지금 거래량을 갑자기 죽이면서 어느 정도 개미를 털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손익비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 뭐 올라간다면 이거는 1달러까지는 갈 수 있어요. 1달러까지는. 근데 못 먹어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자리는 맞다는 거죠. 지금 자리가. 그래서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주봉도 봤을 때 이제 각도가 지금 주봉의 7일선 각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올라가는 코인이 몇 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STP를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렸을 때도 진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알트코인들 시장이 많이 밀리는 와중에서 이렇게 7일선을 각도를 세워가지고 올라가는 코인이 몇 개 없었거든요. 이 지금 검정 색깔의 7일선인데 이 7일선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급등 라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단기 일주일짜리 애들이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뭔가 엄청난 호재들이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과정인데 STP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이제 상패 이슈도 있었죠. 상패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리브랜딩 이슈도 있으면서 뭔가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를 들어올린 차트가 되는 거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봉의 7일선 자리도 당연히 지금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고 어제 이제 음봉으로 밀린 거에 비해서 주봉도 7일선 자리를 회복을 하면서 심지어 7일선 자리에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 몇 개 없다는 거죠. 주봉상에서도
이 61선을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 구름 매물 때 앞에 매물 때도 소화를 하고 못해도 이거는 1달러까지 이 보라색 선까지는 갈 수 있다. 손절 라인을 대신에 칼같이 지키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뭐 매매 대응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가면 이렇게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0% 간다 이건 아니니까 지금 호재들이 어쨌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뭐 5월 7일 날 지표 뭐 발표했는데 제로 소멸로 그냥 밑으로 한 50%씩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뭐 100%는 아니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자료 좀 찾아보고 좀 알아보고 하셔가지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굳이 이오스 아니더라도 뭐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이 비트코인 94K에서 지지 받을 때 이런 거 이제 장기 평선에서 매수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121선 자리에서 사면 돼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조정 받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좋은 코인들 많으니까 잘 옥석 가리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